월드와이드 미스터리에 오신 것을 환영합니다. 오늘 이야기는 2006년 플로리다주 올랜도에서 미래가 창창했던 한 젊은 여성에게 일어난 실종 사건을 다루어 보고자 합니다. 24살의 대학 졸업생인 제니퍼 캐세에게 일어난 일들은 오늘날까지도 수사에 혼선을 주고 있습니다. 2006년 1월 23일 월요일, 제니퍼는 재무 분석가 일을 마치고 오후 6시 30분에 집에 도착했습니다. 그 당시 막 콘도를 구입하여 독립해 살기 시작했던 제니퍼는 월요일 저녁 몇 시간 떨어진 거리에 사는 가족들과 통화를 했습니다. 오후 10시쯤 다른 도시에 살고 있던 남자친구 롭 앨런과 마지막으로 통화를 합니다. 가족과 친구들은 제니퍼가 가장 믿음직한 사람이었다고 전했으며 그녀의 남자친구 롭에게는 매일 아침 8시쯤 통화하여 출근하러 간다고 알렸습니다. 하지만 1월 24일 아침, 제니퍼가 평소와 다르게 남자친구 롭에게 문자나 전화를 하지 않습니다. 걱정이 된 그가 전화하자 바로 음성 메시지로 넘어갑니다. 그날 아침, 제니퍼는 오전 11시에 예정되어 있던 직장 회의에 빠지면서 이를 이상하게 여긴 상사 역시 걱정하기 시작했고, 제니퍼의 상사는 제니퍼의 아버지와 친분이 있었기에 그녀의 아버지 글렌에게 연락을 합니다. 당일 오전 11시 30분쯤 아버지 글렌은 그녀가 집에 있는지 확인하기 위해 콘도 매니저에게 연락했고 주차장에 그녀의 차가 없다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오후 1시쯤 제니퍼의 동생 로건이 누나를 확인하러 콘도에 먼저 도착했고 누나의 콘도 근처에 있는 하얀색 밴 안에서 정비공들을 발견합니다. 그는 정비공들에게서 정보를 구하고자 차에 다가가 창문을 두드렸지만 그들은 대화하기를 거부합니다. 관리소장인 벤이 나타났고 동생 로건은 다시 도움을 요청합니다. 하지만 이상하게도 벤과 그의 정비공들은 오히려 로건에게 화를 내더니 차를 몰고 떠났습니다. 제니퍼의 부모가 오후 2시 30분쯤 그녀의 콘도에 도착했고 콘도의 매니저는 제니퍼 가족이 집안을 둘러볼 수 있도록 허락합니다. 그녀의 집안에는 어떤 싸움의 흔적도 발견되지 않았으며 마치 출근 준비를 하려던 것처럼 지극히 평범해 보였습니다. 침대에는 서너 개의 옷가지들이 발견된 것으로 보아 무엇을 입을지 결정하려는 듯 보였으며 욕실에 있던 수건은 축축한 상태였고 샤워실에는 수증기가 몇 개 차 있었습니다. 하지만 제니퍼의 핸드폰, 열쇠, 지갑, 그리고 그녀가 항상 가지고 다니던 아이팟이 없어졌습니다. 그리고 문 근처에는 제니퍼의 여행 가방이 놓여 있었고 실종되기 전 주말에 남자친구와 휴가를 마치고 막 돌아온 상태라 그런 건지 여행 가방에 손도 대지 않은 것처럼 휴가 때 입은 옷이 그대로 들어 있었습니다. 제니퍼의 가족은 바로 경찰에 신고했고 경찰이 도착하여 조사를 시작합니다. 하지만 경찰은 아마 그녀가 남자친구와 마지막 통화에서 말다툼을 하여 그녀가 속상한 마음에 차를 몰고 떠났을 거라고 말하고는 더는 조사하지 않은 채 사건 현장을 떠납니다. 경찰의 허술한 대처는 제니퍼의 가족을 더욱 좌절하게 만들었고 가족은 24시간 이내에 수백 장의 실종 포스터를 만들어 제니퍼가 사는 지역에 붙입니다. 또한 언론과 연락을 취하여 그녀의 실종 사건이 TV 뉴스를 통해 보도됩니다. 이는 지방 경찰서에 압력을 가했고 경찰은 그제서야 수사에 착수합니다. 1월 26일 제니퍼의 차가 주차장에서 약 1km 떨어진 곳에 발견됩니다. 그녀가 생일 선물로 받은 값비싼 DVD 플레이어가 차 트렁크에 그대로 있었기 때문에 절도의 목적이 아니었다는 것을 알 수 있었습니다. 차 안에는 DNA와 완전하지 않은 지문이 여러 개 발견되었지만 신원을 확인할 수 없었습니다. 그녀의 남자친구 롭 또한 경찰 조사를 받았지만 그는 3번의 거짓말 탐지기 테스트를 통과했고 혐의가 없어 풀려나게 됩니다. 가설 1. 제니퍼의 가족은 근처에 있었던 정비공들을 의심하였습니다. 그 콘도 건물은 재건축 및 유지 보수를 하고 있었던 중이었는데 무리한 재건축으로 인해 50개의 건물 중 3개의 건물만 세입자가 있는 것으로 보고되었습니다. 정비공들 중 상당수가 불법 체류자였으며 콘도 운영진은 정비공들이 공사하는 동안에
빈 콘도에서 생활할 수 있도록 허용했습니다. 또한 제니퍼는 그녀의 아버지에게 현장에 있던 근로자들이 자신을 괴롭히고 불편하게 만든다고 하소연했으며 심지어 이 근로자들이 그녀의 집을 페인트질 하던 도중에 말다툼까지 있었다고 전했습니다. 또한 매우 중요한 단서가 발견되었습니다. CCTV에는 실종 당일 낮 12시쯤 한 남성이 제니퍼의 차를 몰고 주차장으로 이동한 모습이 담긴 것입니다. 그는 그녀의 차 안에서 30초 정도 기다렸다가 페인트 작업복처럼 온통 흰 옷을 입고는 걸어가는 것이 목격되었습니다. 그 남자의 키는 160에서 165cm의 키로 추정되며 안타깝게도 CCTV 화면이 3초마다 정지되어 프레임마다 남자의 얼굴이 울타리 뒤에 가려지게 됩니다. 경찰은 2008년 치노라는 이름의 근로자가 그녀의 실종에 연관됐을 가능성이 있다는 익명의 제보를 받게 됩니다. 이 치노라는 사람은 이미 미성년자를 성폭행한 혐의로 수감된 적이 있었습니다. 하지만 제니퍼와 관련된 거짓말 탐지기 검사에 통과하며 용의 선상에서 벗어납니다. 콘도 관리 매니저인 벤과 치노라는 사람은 아주 가깝게 지낸 것으로 알려져 아마 그들은 마스터키를 사용해 제니퍼의 콘도에 언제든 출입할 수 있었을 것입니다. 하지만 최근에 치노는 감옥에서 석방된 후 행방이 묘연한 상태이며 수사관들은 벤의 소재도 파악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가설 2. 수사관들의 한 가지 가설로는 제니퍼가 사실상 월요일 밤에 사라졌다는 것입니다. 월요일 저녁, 제니퍼는 동생 로건에게 전화하여 소포를 붙이겠다고 말합니다. 그리고 그날 밤 소포를 붙이기 위해 차를 몰고 나갔다가 납치되었을 것이라 추정하고 있습니다. 한 목격자의 말에 따르면 월요일 밤 근처 주차장에서 제니퍼의 차를 보았으며 긴 머리를 한 마른 남자가 그녀의 차에서 그녀를 꺼내어 트럭에 태우는 것을 목격했다고 전했습니다. 이 목격자의 증언으로 인해 화요일 아침에 그녀의 침대에 있던 의상 3벌과 샤워실에 엮여 차 있던 수증기는 납치범이 수사에 혼란을 주기 위해 꾸며낸 것으로 추정하고 있습니다. 그 후 또 다른 목격자가 경찰에 전화하여 제니퍼가 2007년 초 테네시주 대처드에 있는 한 보석상에 들어가는 것을 보았다고 제보합니다. 그녀는 레게 머리를 한 키 큰 남자와 함께 동행했으며 그녀는 초라한 행색을 하고 있었다고 전했습니다. 보석상은 또한 그녀의 FBI 증거 목록에 기재되어 있는 분실된 물건 중 하나인 목걸이를 그녀가 차고 있었다고 진술했습니다. 그의 말에 따르면 그녀와 동행한 남자가 그녀를 통제하려는 듯 보였으며 그날 이후로 다시 나타나지 않았다고 합니다. 이 가설은 그녀가 인신매매의 피해자로 생존해 있을 것이라 추정하고 있습니다. 가설 3. 조니 캄포스는 제니퍼의 직장 동료였습니다. 그는 그녀와 수많은 이상한 사건들이 연관되어 있었습니다. 그는 이미 결혼을 했음에도 불구하고 끊임없이 제니퍼와 데이트를 하고 싶어 했습니다. 동료들의 말에 따르면 제니퍼가 그녀의 남자친구나 다른 남자들과 이야기할 때 조니가 질투하거나 화를 내는 모습을 종종 보였다고 합니다. 그로 인해 제니퍼는 조니의 행동에 대해 아버지에게 여러 번 하소연하기도 했습니다. 조사에 따르면 1월 24일 조니는 매우 신경질적인 행동을 보이며 늦게 출근했다고 합니다. 그는 사실인지 아닌지 모르는 교통위반 딱지 때문에 지각했다고 변명합니다. 그리고 제니퍼가 실종된 다음 날인 25일에 조니는 동료들에게 제니퍼가 이미 악어에 잡아먹혔을 것이다라며 제니퍼의 시신을 처리했다는 식의 표현을 합니다. 경찰은 조니에 대해 조사했지만 제니퍼의 실종과 관련된 증거를 찾지 못했습니다. 최근 정보. 현지 경찰의 수사에 좌절한 제니퍼 가족은 2017년 이 사건과 관련된 모든 서류를 받고자 경찰을 상대로 소송을 걸었습니다. 2019년 제니퍼 가족은 소송에서 이겼고 서류를 받을 권리를 갖게 됩니다. 하지만 경찰국은 더 이상 해당 사건에 대해 수사할 필요가 없기 때문에 서류를 받기 위해서는 이 가족이 19,000달러, 즉 하나로 약 2천만 원을 지불하도록 요청합니다.
그렇게 지불하여 서류를 받아본 결과 7년간의 수사 자료가 턱없이 부족하다는 것을 알게 됩니다. 경찰은 7년간 아무런 증거도 수집하지 않았습니다. 그렇게 제니퍼 가족은 3개월 후 수사팀을 고용했고 2006년 11월 익명의 제보자로부터 받은 정보가 있었지만 그 당시 전혀 조사가 이루어지지 않았다는 것을 알게 됩니다. 이 제보자에 따르면 피셔 호수 근처에 주차된 검은색 트럭을 보았다고 전했습니다. 이 피셔 호수는 제니퍼의 사무실에서 1km 거리였고 제니퍼의 콘도에서 15km 떨어져 있었습니다. 목격자에 따르면 공사장 인부나 역도선수 같이 덩치가 큰 남자가 트럭에서 내려 주위를 둘러보고는 둥글게 말아놓은 카펫 하나를 꺼내어 호수에 던지고 가라앉기를 기다렸다가 떠났다고 합니다. 이후 수사 당국과 연락이 닿아 2019년 해당 지역에 수색견 2마리를 파견합니다. 잠수부 또한 호수를 수색하도록 투입되었지만 이틀이 지나도록 아무것도 찾지 못했습니다. 또한 수색견의 경우 호수 전체가 아닌 트럭이 있던 곳에서만 수색이 진행되었습니다. 2020년 11월 12일 그의 가족은 수집된 파일들에서 단서들을 찾다가 새로운 증거를 발견합니다. 그것은 바로 제니퍼의 차량 사진에서 누군가 그녀를 끌고 가려다가 제니퍼가 몸부림치며 차 후드에서 미끄러져 내려간 것 같은 싸움의 흔적이 발견된 것입니다. 가족들은 이 사건을 해결하는 데 도움을 얻고자 이 새로운 증거를 바로 며칠 전에 공개하였습니다. 제니퍼의 실종에 둘러싼 이상한 의문점들이 너무나 많은데요. 여러분은 누가 제니퍼 실종 사건의 유력한 용의자라고 생각하시나요? 댓글을 통해 여러분의 의견을 듣고 싶습니다. 좋아요와 구독을 눌러주시면 다음 콘텐츠를 만드는데 제게 큰 힘이 됩니다. 시청해 주셔서 감사드리며 새로운 미스테리 사건으로 찾아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